매입세 불공제 쪽하고 관련해서 뭔가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아마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 때 워낙 선생님들이 강조했을 거예요. 이거 시험에 엄청나게 내거든요. 말 문제로. 그죠? 출제로 엄청나게 해요. 그 말 문제도 대비하셔야 되지만 여기 있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매입자가요.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의무적. 그러니까 의무적은 말 그대로 우리 의무적립금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랐을 때 매입자가 매입세 불공제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무적 기재사항 누락이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입력해야 될 매입세 불공제에는 요 의무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 공제되니까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죠? 좀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자,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정말 출제 잘하는 게, 실기와 관련돼 가지고 들어보세요. 우리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일단 전자신고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6점에서 7점이 나와요. 신고서가 신고서는 좀 이따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일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아마 내일쯤 하게 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산세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되시게 정말 좀 짜증나요. 가산세가 뭐냐면, 세법상 의무를 안 하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건 가산세가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데, 세법상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우리가 세법에서 때리는 걸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그 가산세가 시험에 나오면 좀 많이 거길 틀리세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위주로 가산세를 추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쪽이 가산세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될 의무자 배우셨죠, 여러분들?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인이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냥 알아서 법인이에요, 그냥. 우리 시험 무조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거예요. 뭐냐면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자로 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대. 종이. 그러면 전자를 발행하지 않았죠. 전자를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를 때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있다고 내진 않아요.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이렇게 그냥 줘요. 여러분들 어찌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를 발급했다고? 그러면 의무를 위배했으니까 가산세를 때리러 가야지 이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그렇죠? 제일 잘 나오는 가산세 이거 암기 꼭 해주세요. 그죠?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 혹시라도 과거에 세무 2급 또는 회계 1급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개인 사업자분들 있죠. 요게 올해 7월,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2024년도 시험이니까. 요거 말문제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도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가산세를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세금 계산서라는 건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공급 시기는 대부분 인도일에 걸릴 거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회사 일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판매자가 주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한 장은 구매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깜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깜빡깜빡.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회계 1급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우리가 후발급이라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후발급이 가능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가능해요. 저기 그래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잘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주고받으면 이제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출제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면 좀 어려우니까 주로 여기 이쪽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 의무는 말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역을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내역을, 상세 내역을 국세청이 알고 싶어요. 국세청이 알고 싶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서로 간에 주고받았죠. 주고받은 거 있으면, 야, 너희들만 아니? 야, 나 왕따 시키냐? 나도 좀 알려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내역 좀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서라는 걸 전송을 해야 돼, 전송. 국세청에. 그래서 전송해야 되는데, 또 언제까지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날 있죠?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 21일 날 발급했대요. 1월 21일 날 발급했으면, 다음 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 분들이 계시면 거꾸로 외우시는 거꾸로. 어떻게 외우시냐면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날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좀 외우지 마세요. 전송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돼. 세금 계산서 일단 발행을 해야 그 다음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전송은 클릭 한 번만 하면 돼. 로그인, 그것도 자동 로그인 돼 있으면 돼요.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날. 안 그럴 것 같죠?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낚였어요. 두 개 거꾸로 외워가지고. 단순하게 날짜 외우신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송을 제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됩니다. 그럼 서버에 보존이 된다라는 건 굳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상세한 내역을 기록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음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말문제예요. 전부 다 여기 발표 안 친 건 말문제. 그래서 적기 제때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 말문제 꼭 기억하세요. 알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럼 이제 가산세 연습 좀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불성실 가산세. 특히 제가 발표 치는 가산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산세 여기 잘 보시면 자 5월 7일 날 이때 물건을 팔았대요. 5월 7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이 공급시기죠. 그러면 원래는 5월 7일 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후발급 있죠, 아까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5월 7일 날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6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래서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거는 적법하게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라고 봐가지고 가산세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6월 10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뭐 있냐면 지연 발급, 미발급 또는 지연 수취, 미수취 이런 표현 붙거든요.
그럼 왠지 지연은 늦게고 미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산세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늦게 주고받은 거예요. 맞죠? 무언가를 너무 늦게 주고받으면 그냥 안 주고받은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무언가를 하면 안 한 걸로 봐. 맞죠?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11시 30분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저 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결석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와도 그건 안 온 걸로 결석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것과, 그러니까 늦게 한 것과 안 한 거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늦게는 안 한 걸로 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너무 늦게와 살짝 늦게? 적절한 늦게? 무시하는 거예요? 언어등급 5등급이라고? 그거 잘 봤어요, 여러분들, 수능 때? 저희 거기 또 할 말이 없다. 5등급 맞을 수도 있지. 자랑해, 자랑. 자, 아무튼, 그래서 적당히 늦게와, 적당히 늦게와 너무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라는, 즉, 지연과 미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있죠. 주고받는 거.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수치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에요. 법문구가 이래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요게 핵심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 그럼 기한이 뭐예요?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이 없으면. 그래서 1기의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 1기 확정 신고. 그래서 7월 25일. 또는 2기의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지금은 공급 시기가 1기잖아, 1기.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이죠. 그래서 7월 25일, 요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요거는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가 되는 거고, 아예 7월 25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건 발급 안 한 거고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표정 안 좋으신데 여기 원래 안 좋아요. 여러분. 여기 가산세는 정말 표정 안 좋은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죠? 간주 공급 하고요. 가산세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어려워해요, 많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당연한 거니까 많은 연습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연 발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가 있냐. 자, 일단 지연 발급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발표 칠게요, 다. 시험에 몇 번 냈긴 했으니까 다들. 뭐냐면 자고로 색깔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지연 발급은요. 가산세가 있어요. 맞죠? 근데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날짜 가지고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연 발급했다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어찌라고라는 건 뭐예요? 가산세라는 걸 의식을 못 해요. 문제에서 그냥 줘 친절하게 지연 발급했다. 난 신고서 입력해야지. 그치? 가산세를 입력하러 안 가죠. 제발 이런 거 주면 입력하러 제발 좀 가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외치고 있어 막. 왜 입력해 이거? 주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2점씩 날아가요, 진짜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미발급 있죠, 미발급. 미발급은 죄질이 더 나빠요, 지연발급보다. 그래서 가산세가 2배가 더 들어가요. 근데 세율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산세율 안 외우셔도 되는 게 나중에 신고서 들어가면 알아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말 문제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말 문제로 물어보면. 신고서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컨닝이에요, 센스예요? 센스지, 그지? 왜냐하면 우리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컨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미발급이면 어떻게 되냐? 자, 미발급이면 가산세, 가산세. 그렇죠? 얘도 가산세. 예, 물론 2%지만 2% 안 해오셔도 됨.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식키가 중요해요. 아까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죠. 그죠?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를 발행해 버린 거예요. 종이를. 그럼 종이를 발행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미발급이 미발급. 미발급이니까 몇 프로 때려야 돼요? 그죠? 2%. 제가 안녕하세요. 말하는 꼬라지가 뭔가 이상하잖아. 2%를 때려야 되는데, 아예 미발급 아예 안 한 놈이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놈이야. 근데 법인이 종이라도 했대. 그러면, 그래, 너 뭐라도 했잖니? 그러면 50% 가산세 깎아줄게. 라고 해서 1%를 적용시켜줘요. 여기. 그래서 법인 있죠?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 거니까 미발급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미발급이면 컴퓨터가 2%를 곱해요. 가산세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법인이 종이를 발행했대. 그러면 미발급에 1,0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종이 발행한 게 1,000만 원 있다 이렇게 출자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입력하면 컴퓨터가 20만 원으로 가산세 잡을 거거든요. 2% 지가 알아서 적용해가지고 그럼 여러분의 1%인 10만 원으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랑 제가 만든 유인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신고서 아마 내일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단수 남기. 잘 나와요, 시험에 진짜.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잘 냅니다. 지연수치요. 자, 지연수치는 요새 이거 할게. 지연수 잘 나와요. 지연수치. 자, 여러분들 근데 왜 지연수치가 나오냐면 우리가 매입자는요.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하는 것도 제재예요. 그러니까 매출자 있죠. 판매자는 가산세밖에 제재할 게 없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것도 제재예요. 맞죠? 그럼 매입세액 안 빼주는 게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는 여러분들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10%죠.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는 뭐냐면 가산세 효과가 10% 효과예요. 매입한 금액의 10%를 안 빼주니까 가산세를 10% 때리는 효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산세는 최대가 3%예요. 3%니까 가산세보다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연수치하고 미수치 중에 어떤 놈을 더 두드려 패야 될까요? 그래서 미수치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이게 포인트야.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중요할걸? 맞죠? 나중에 왜 중요하냐? 나중에 불공제 입력할 때 지연수치했다라고 입력하는 분들이 꼭 계신다. 나쁜 놈의 시기. 늦게 받았어? 나쁜 놈의 시기. 이렇게 하면 안 틀라. 공제가 되거든. 맞죠? 그래서 불공제 쪽에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 나중에 부속 서류에서. 자, 대신에 그러면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끝나면 다 늦게 받게? 맞죠? 그래서 뭐냐면 가산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산세. 가산세 때립니다. 가산세.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죄송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판매자만 쓸 것 같죠? 판매자만. 아니에요. 구매자도 공급가액이라는 용어 써요. 무조건. 진짜로 이게 짜증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구매자는 자신이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세금 계산서 전자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판매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주는 금액으로 받다 보니까 판매자가 공급한 가액이 매입자의 매입가액이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입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한 대로 받아간 내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자의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부속 서류에서 내가 분명히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공급가액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입 쪽인데.
그 말은 매입가액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매입가액이라고 안 줄 거예요, 아마. 다 공급가액이라고 주지. 매출자든 매입자든 공급가액 이렇게 주니까 매입 쪽에서 공급가액이면 매입가액이라고 해석이 되셔야 돼, 반드시. 나중에 그걸 보시면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있을 거다. 그거 구분 못하시면 나중에 어떤 실기를 입력할 때 지읒이 많이 돼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줘요. 시험에서 지연 수치는 정말 친절하게 줍니다. 지연 수치,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치했다. 매입세 공제가 되네. 끝.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 나중에 신고서 가서 가산세 때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할까요? 안 하셔서 그래, 안 하셔서. 문제에서 지연 발급했다. 지연 수치했다. 막 주는데, 입력하고 끝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친절하게 좀 가서 때리시러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미수치자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고 미수치는 죄질이 나쁜 놈이니까 매입세 불공제. 알죠? 10% 가산세 효과 때리면 되겠죠? 대신에 가산세는 때리면 안 돼요. 왜?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반응 안 해줄 거야?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해 절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응. 자,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요. 표정이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데. 네, 대딴에는 차별한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팔려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설명을 안 할게요. 예전에는 막 다 입력하면 설명했는데 어차피 프린터물 할 거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여러분 주무시더라고. 맞아. 이거 중요한데. 깜빡했다. 자, 뭐냐면, 아이고, 깜빡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세율 가산세에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금액 기준이잖아요. 중요한 게 세액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이 공급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가산세 줄 때 금액하고 세액을 같이 줘요. 이런 애들. 그럼 얘네들은 세액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요. 금액 기준으로. 자,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세액 기준으로 하려면 신고 납부할 세액이 나와야 돼. 신고 납부할 세액. 그럼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여러분 단기 중에 나와요? 아니에요. 신고할 때나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주고받자. 기다려봐. 세금 계산서. 자, 우리 신고할 때 주고받자. 이렇게 하는 미친놈들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니까 금액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표정 보시니까 더 힘드시면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암기하시면 되겠고. 중요해요, 이거. 금액 기준으로 한다. 세액 기준이 아니라. 자, 됐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